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어주는 삼촌 그 삼촌입니다. 이번에 읽어줄 이야기는 탈무드, 배의 구멍, 그리고 라삐와 다이아몬드입니다. 배의 구멍, 라삐와 다이아몬드, 새로 엮음 김수령, 그림 한동훈, 교원 올스토리. 아름다운 호숫가 마을에 뱃놀이를 즐기는 한 가족이 살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아들은 여름을 지내는 동안 자주 배를 타며 즐겁게 놀았어요. 아버지, 배를 타고 호수를 둥둥 떠다니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어머니, 뱃놀이를 조금 더 하면 안 되나요? 첫째 아들이 노를 꼭 붙든 채 졸라댔어요. 그래, 오늘은 해가 질 때까지 실컷 하자꾸나. 여름도 끝나갈 무렵이라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뱃놀이가 될 것 같구려.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가족의 웃음소리 또한 멀리 퍼져나갔어요. 얘들아, 배를 좀 더 세게 밀어라. 영차. 내 아버지, 영차, 영차. 뱃놀이를 마친 가족은 배를 무트로 끌어올렸어요. 자, 됐다. 이제 배를 잘 손질해서 보관해야겠구나. 그래야 내년에 또 뱃놀이를 즐길 수 있지. 아버지는 배를 요리조리 살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구석진 바닥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지 뭐예요. 이런 끌어올릴 때 뾰족한 바위에 부딪혔는지 구멍이 생겼구나. 나무 회색도 많이 바랜 것 같고. 아버지는 무엇을 먼저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그래, 페인트 칠을 먼저 한 다음 구멍을 고쳐야겠어. 아버지는 마을에서 꼼꼼하기로 소문난 페인트공을 찾아갔어요. 일을 잘하신다고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우리 배를 예쁜 초록색으로 칠해주세요.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배는 잘 칠해놓을 테니 사흘 후에 찾으러 오십시오. 사흘이 지나자 아버지는 약속대로 페인트공을 찾아갔어요. 와, 정말로 말끔해졌군요. 마치 새 배가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흡족한 마음으로 페인트공에게 수리비를 치렀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겨우내 꽁꽁 얼었던 호수가 녹기 시작했어요. 두 아들은 겨울 동안 하지 못했던 뱃놀이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아버지, 이제 따뜻해졌으니 배를 타러 가요. 너무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구 졸라댔어요. 봄이 되어 어른들은 할 일이 많단다. 오늘은 너희끼리 뱃놀이를 하렴. 그게 좋겠구나. 오늘은 정말 바쁘단다. 우와, 신난다. 두 아들은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대신 조심해서 타고 해지기 전에 꼭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네, 그렇게 할게요. 아이들은 한달음에 호숫가로 달려갔어요. 두 아들이 배를 타러 간 후 얼마간 시간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아버지는 뜰을 청소하고 있었죠. 얘들이 올 때가 됐는데 채소를 다듬으며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때 무언가 생각난 듯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아, 구멍. 배에 생긴 구멍을 고치지 않았어. 아버지는 배에 난 구멍을 수리해야 한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를 어쩜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수영을 못하잖아요.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거렸어요. 당황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신없이 호숫가로 달려갔어요. 그저 아이들한테 아무 일 없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지요. 흑흑, 우리 아이들한테 큰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하죠? 어머니는 소리내어 흐느껴 울었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들 모습이 떠올라 아버지도 덜컥 겁이 났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때 미루지 않고 바로 고쳤더라면. 아버지는 해야 할 일을 미룬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허겁지겁 호숫가에 도착해 보니 두 아들이 깔깔대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뱃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들을 향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얘들아, 어서 물 밖으로 나오렴. 아이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배의 방향을 바꿔 호숫가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들을 부둥켜 안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두 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얘들아,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았니? 아니요,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아버지는 믿기지 않아서 배의 구멍난 곳을 찾아보았어요. 이럴 수가, 구멍이 막혀 있잖아. 바닥에 뚫려 있던 구멍이 말끔히 메워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난 여름에 구멍 수리를 미루고 페인트 칠을 먼저 한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거든요. 그 순간 배를 칠해준 페인트공이 생각났어요. 맞아, 페인트공이 고쳐준 게 틀림없어. 다음 날 아버지는 페인트공을 찾아가서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내밀었어요. 당신이 구멍 뚫린 우리 배를 고쳐주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몇 번이나 인사했어요. 페인트 칠을 하다가 바닥에 난 구멍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저 나무를 덧대고 못을 몇 개 박은 것 뿐입니다. 아버지는 페인트공의 겸손함에 더 깊이 감동했어요. 그 일이 우리 두 아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답니다. 그러니 결코 작은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페인트공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겸손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라삐와 다이아몬드.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매우 성실한 라삐가 살고 있었어요. 라삐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어요. 나무를 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책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부지런한 라삐지만 매일 산에 오르는 것은 퍽 고된 일이었어요.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산을 오르던 라삐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당나귀를 한 마리 사면 되겠구나. 그러면 시장까지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야. 라삐는 무릎을 탁 칠 만큼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책 볼 시간이 더 많이 생기게 될 테니까요. 다음날 라삐는 장에 가서 당나귀 한 마리를 사왔어요. 선생님, 웬 당나귀인가요? 힝 울어대는 당나귀를 애워싸며 제자들이 물었어요. 시장에 가는 시간을 줄여서 자네들과 공부할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산 것이네. 냇가로 데리고 가서 좀 씻겨 오게나. 라삐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당나귀를 끌고 집 근처 냇가로 갔어요. 당나귀야, 열심히 일해주렴. 당나귀에게 시원한 물을 끼얹으며 제자들이 말했어요. 당나귀도 알았다는 듯 몸을 흔들었지요. 그 순간 무엇인가 반짝이며 물속에 퐁당 빠졌어요. 이게 뭐지? 한 제자가 가만히 살펴보니 물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잖아, 다이아몬드. 이제 우린 부자가 된 거야. 제자가 기쁨에 겨워 소리쳤어요. 제자들은 그 길로 당나귀 씻기는 일을 팽개치고 라삐에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이제 힘들게 산에 오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당나귀가 걸고 있던 방울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나왔지 뭡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진 라삐가 물었어요. 뭐? 당나귀 방울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다고? 네, 하늘에서 선생님께 내리신 행운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며 좋아했어요. 하지만 라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이 다이아몬드는 내 것이 아니니 돌려주어야겠네. 제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라삐를 바라보았어요. 선생님께서 사신 당나귀이므로 다이아몬드 또한 선생님 것이 맞습니다. 아니, 나는 당나귀를 샀을 뿐 다이아몬드를 산 건 아니라네. 이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나무를 안 하셔도 될 텐데요. 제자들은 라삐가 괜한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라삐는 다이아몬드를 들고 서둘러 당나귀를 판 상인을 찾아갔어요. 제자들도 하는 수 없이 라삐 뒤를 따랐지요. 라삐는 상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내밀었어요. 이것을 받으시오. 당신 겁니다. 상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라삐를 바라보았어요.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전 이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서 산 당나귀한테서 이 다이아몬드가 나왔소. 라삐님이 사신 당나귀한테 나왔으니 이제 라삐님 것이겠네요. 아니요, 난 당나귀를 샀을 뿐 다이아몬드를 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인도 라삐 못지않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라삐와 상인은 서로 자기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며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어요. 아이고, 제가 졌습니다. 라삐님은 참으로 정직하신 분이군요. 이 다이아몬드는 라삐님 것도 제 것도 아니니 원래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의 말에 드디어 실랑이가 끝났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크게 깨달았어요. 그 후로도 라삐는 나무를 베어 당나귀에 싣고 시장에 내다 팔며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워냈답니다. 탈무드 속 아름다운 가치. 배의 구멍에서 아버지는 구멍을 수리하는 일을 미루어 두 아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반대로 페인트공은 자신이 맡은 일을 약속한 날짜 안에 책임감 있게 마쳤을 뿐 아니라 배의 구멍까지 알아서 수리해 주었어요. 페인트공의 책임 있는 행동 덕분에 두 아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책임이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놀기 전에 학교 숙제를 끝내는 것, 내 책상은 스스로 정리하는 것 등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이에요. 라삐와 다이아몬드에서 라삐는 당나귀 방울에서 나온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상인에게 돌려주었어요. 참으로 정직하죠? 모른 척하고 다이아몬드를 가져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말이에요. 정직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바른 마음을 말해요. 예를 들면 주운 물건을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것,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들이지요. 언제나 솔직하고 떳떳하게 행동한다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삼촌 채널에서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읽어줄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